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초등생활 처방전의 이서윤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초등 때는 그냥 그랬는데 점차 올라가면서 더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에 역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만큼 꾸준히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네, 어쨌든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 하시죠. 네. 공부에 있어서 역전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변에서도 들어보셨죠.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랬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더 잘하고 입시에서 성공했다더라. 초등학교 때는 진짜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별볼일 없는 대학교에 가는 그런 친구들도 저도 있었고요. 그냥 그랬는데 네,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잘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공부에 있어서 역전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지금 잘하던 걸 꾸준히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공부에 있어서 체력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공부 체력이 있으면 언제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 때는요, 막 달려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공부 체력을 튼튼하게 갖춰 놓아야 하는 시기죠. 우리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선수들 열심히 기초 체력 훈련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초등 때는요, 공부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 가지로요. 첫 번째는요, 신체 체력입니다. 공부 체력의 첫 번째는 신체 체력이요. 여학생들이 고등 가서 체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점차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많아지면서 이 남자아이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더 치고 나간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키가 165였는데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41kg, 2kg였어요. 네,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제 말랐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아이도 낳고 하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살도 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었을까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딱 갔는데 수업 시간이 길어지죠.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제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업도 하고 자율학습도 하는 그런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들어가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잠이 들었다는 의식도 없어요. 졸았다는 의식도 없이 눈을 떴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시간표를 봤는데 수학, 사회, 지구과학 두 교시가 지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누가 저를 깨우지도 않았어요. 제일 뒷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절하듯이 있다가 일어났죠. 그리고 자율학습 할 때도 너무 피곤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사탕을 한 봉지씩 까가지고는 계속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신체 체력이 좋다라는 건 배터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마음 먹었을 때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그 신체가 이렇게 여리고 마르고 한 친구들도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부족했던 저의 신체 체력이 뭐 성실성이라든지 집중력으로 좀 보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신체 체력도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부 체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시간 확보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독서 체력이죠. 독서라는 것은요, 진짜 모든 학문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뭐 독서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독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는 방법,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저도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가장 수박 겉핥기 1단계 방법이 유튜브와 유료 영상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초만 빠르게 쉽게 훑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더 정보의 양이 좀 들어있고 질이 더 높은 것이 단행본 책이고요. 그 다음이 뭐 논문이나 연구 서적이죠. 뭐 그 다음은 또 이제 뭐 영어로 돼서 더 이렇게 질 높은 그런 논문이겠죠. 논술 서적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점차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백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쭉 내가 그 정보를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독서를 하는 건 그 한 줄과 한 줄 사이에서 생각을 하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몰입을 하는 것도 능력이고 훈련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도 끌어오고 배경 지식도 끌어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끌어와서 자꾸 연계시키면서 중심 내용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도 덧붙이는 읽기,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전략을 얻어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교실에서 독서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르냐?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글쓰기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거나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그런 기술에 있어서의 세련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 쓰기를 해놓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친구는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생각의 깊이도 깊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무슨 중에 전교 1등이 어디에 왔고 막 이렇게 딱 소문이 돌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룹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각 중학교의 전교 1등을 모아가지고 그룹 과외를 결성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의 어떤 그런 학원 스토리, 과외 스토리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놓을까 합니다. 참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각 전교 1등들을 모아서 그룹 과외를 결성을 해서 수학 그룹 과외를 딱 했는데 한 명이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항상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와서 딱 한 번 듣고 걔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퀴즈 방송 이런 것들 나가서 몇 주,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몇 주 왕중왕 이런 거 되고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유명했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 친구는 항상 그렇게 1등을 했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책만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갔는데 전국 모의고사에서 걔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이렇게 근데 걔가 그러는 거죠. 자기는 책을 읽어서 지문 내용이 다 아는 거라는 거죠. 이미 배경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문을 읽는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지문이더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엔 서울대 의대를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독서의 힘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체력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 번째 체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스타에 그 독해 문제집을 분석을 해서 올린다라고 그냥 올렸어요. 이제 근데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분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를 하시고 좋아요를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오히려 느껴지더라고요. 독해 문제집 물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하지만 독서하지 않고 독해 문제집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독서를 너무 안 해서 독해 문제집이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독서를 우선으로 하시고 독해 문제집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끈기 체력입니다. 아시죠? 이 초등학교 때는요, 내가 타고난 거,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서포트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면 중, 고등으로 점차 갈수록 내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 나가느냐가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압력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취 압력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성취 압력을 준다 하면은 아이에게 있어서 학업적으로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주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압력이 이 어떤 정서적인 소진을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학원 가고 싶어 하고 했는데 갔더니 별거 아니어서 나 그만두고 싶어 그만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도 충분히 타협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몇 개월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고 힘들어 했을 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좀 긍정적인 성취 압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끈기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신체 체력, 독서 체력, 마지막 끈기 체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이 풀 배터리를 가지고, 풀 문해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 마음먹은 대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 역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체력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